안녕하십니까. 부자 되기 좀 말씀드릴게요. 자, 부자가 되려면 돈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다음으로 좀 미뤄두고, 먼저 사례를 중심으로 조금 말씀드려볼게요. 돈의 본질은 이건 것 같습니다. 그 가치가 변한다는 것 같은데요. 돈의 가치는 항상 변합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세상에 돈이 10개 있고, 쌀이 10개,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단순화해서. 그러면 돈 한 개에 쌀 한 개가 교환된다고 해요. 근데 갑자기 흉년이 왔어요. 쌀 농사가 망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돈이 10개 있는데 쌀은 5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쌀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2배를 주고라도 쌀을 사려고 하겠죠. 그러면 쌀의 가격이 2배로 올라갑니다. 자, 반대로 풍년이 들었어요. 돈은 10개가 있는데 쌀이 20개가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그럼 사람들은 한 개만 먹으면 돼요, 쌀. 근데 쌀이 하나 남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다 팔아야 되니까 야, 너 2배 가격에 다 먹어라 하면서 다 파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냥 뭐 한 개가 왜 2개 줄게 하니까 쌀값이 반값으로 떨어지죠. 이렇게 돈의 가치는 계속 변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회가 있겠죠. 예를 들면 내가 미리 이 1대1의 가치가 있을 때 미리 흉년이 올 것을 흉년이 오는 것을 그 예상을 하고 예상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쌀의 가치가 비싸질 거기 때문에 이때 쌀을 다 사버립니다. 돈 10개로 쌀 10개 다 사버려요. 그런 다음에 이 흉년이 오면 이때 쌀을 되팔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돈이 10개에서 20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돈을 버는 거죠. 이게 돈에 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자가 되기. 자, 교환 활동을 해라. 그냥 돈에 교환을 하지 않고 그냥 돈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뭐 계속 돈의 가치가 올라갈 때도 있지만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똑같습니다. 계속 똑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계속 돈은 늘어나기 때문에 돈의 가치는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돈의 가치는. 그래서 계속 교환 활동을 하면서 돈을 늘려야 됩니다. 이게 왜 나중에는 돈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요 다음부터 설명드릴 텐데, 그래서 돈은 가만히 놔두면 가치가 계속 떨어져서 계속 가난해져요. 무엇인가 계속 교환 활동을 해야 돼요. 자, 똑같은 상황이죠. 흉년일 때는 돈이 쌀 가격이 2배로 뜁니다. 자, 그러면 이거 나라에서 생각해보니 이 쌀값이 2배가 되니까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더란 겁니다.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자. 은행이라는 기관을 만들어서 돈을 빌려줍니다. 자, 너 인당 돈 5가지 5개씩 빌려줄게. 응? 그러면 그 대신 이제 그냥 빌려줄 수 없으니 1년에 돈 1을 이자로 내라 하면서 돈을 빌려줘요. 근데 이 돈을 빌려줘서 사람들이 쌀을 사 먹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자, 돈이 많아지니까 돈이 지금 인당 5개, 아까 뭐 10명이라고 치면 거의 50이 더 풀려버렸는데, 보세요. 자, 이게 사람들이 쌀을 사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돈이 더 많아지니까 쌀 가게 주인이 그걸 알고 가격을 올립니다. 야, 너 은행에서 5억 더 빌려주네. 아까는 돈이 2까지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한 사람당. 그러니까 돈이 10이고 쌀이 5니까 매칭할 수 있는 게 딱 2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 돈이 없어요. 근데 돈이 더 많아졌어. 그런데 쌀은 다 사 먹어야 돼. 그럼 돈이 많아진 만큼 쌀값이 비싸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쌀값이 비싸져가지고 또 못 먹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야야 그러지 말고 이제 이게 쌀가게 주인한테 이 시장에 개입을 합니다. 야, 너네 계속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다 굶어 죽잖니. 그냥 딱 조합 합의해가지고 우리 딱 가격 5로 하자. 5를 고정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 이렇게 돈을 빌려주니까 사람들이 딱 5원에 좀 비싸지만 다 쌀을 사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쌀가게 주인은 부자가 됩니다. 아주 부자가 돼요. 자, 이 쌀가게 주인이 돈을 많이 벌어요. 예전에는 쌀이 10개 있었으면 15만 벌었을 거, 지금 거의 5배가 50원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배불리 먹고 사니까 이제 좀 사치품을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는 예를 들면 이 1대1, 돈가스쌀이 1대1인 시장에 이 약간 사치스러운 비단은, 돈 대비 2대1이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이 부자가, 돈이 많은 사람이 이제 비단을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근데 돈이 옛날에는 10개 있고 비단이 5개 있을 때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형성됐었는데, 돈이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이 부자가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빌려줘가지고 돈이 여기 많아지죠. 뭐 예를 들면
뭐 이게 막 돈이 한 50이 됐잖아요. 많이 팔아가지고 50이 되고 이게 뭐 한 5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기 비단 가격도 올라갑니다. 왜냐면 비단을 사려는 사람이 비단은 5개밖에 없는데 50의 돈을 가진 사람들이 비단을 서로 사려고 하니까 비단이 가격이 이렇게 높아지는 겁니다. 시장, 이게 이 돈이 있는 만큼 비단의 가격이 높아지고, 그러면 이 비단 파는 사람도 부자가 되겠죠. 잠깐만요. 예. 비단 파는 사람도 부자가 되겠죠. 야, 그러고 이제 나라가 보니까, 이거 돈을 빌려주니까, 이 막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도 부자가 돼가지고, 응? 부자가 돼서 또 소비를 하는 겁니다. 이 비단 사람 부자가 돼서 또 쌀을 싸먹고, 쌀을 사먹으니까 또 쌀 가게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또 쌀 가게 사람이 부자가 되니까 이 사람이 또 비단을 사서 비단 가게 주인도 부자가 됩니다. 야, 나라에서, 야, 이 돈을 빌려주니까 사람들이 진짜 잘 살게 되네. 그래서, 야, 5만 빌려줄 게 아니라 더 빌려줄게. 한 사람당 거의 10까지 빌려줄게. 그러면, 이제 10 빌려줬으니까 너 이자를 유로해. 자, 이렇게 돈을 빌려주니까 나라도 이자를 받아서 부자가 되고, 이 쌀 가게 주인, 비단 가게 주인, 모든 사람들이 또 부자가 되는 겁니다. 다 부자가 되니까, 봅시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집을 사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부동산이죠. 원래 돈이 10개고 집이 2개밖에 없다고 그냥 가정하는 거예요. 단순화시켜서. 그러면 집 한 개 돈 5개인데 이 집이 또 이 돈이 막 한 엄청 많아지니까 뭐 거의 5배 많아진다고 해봅시다. 5배 많아지니까 집값이 오르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돈을 이렇게 많이 빌려주니까 이렇게 돈이 많아지잖아요. 집을 한정적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집값이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집값이 오르면 집을 가진 사람이 집을 팔아서 오르고 그 다음에 목수나 집을 짓는 사람들도 집을 지어가지고 팔면 또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쵸? 얘도 부자? 얘도 부자? 다 부자가 되는 겁니다. 녹음 잘 되고 있는지 볼게요. 잘 되고 있네요. 다 부자가 되는 겁니다. 자, 나라에서 생각할 때, 야, 이거 돈을 빌려주니까 나라도 부자가 되고, 이게 사람들도 다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그 국가에서 돈을 계속 만들어서 푸니까 모든 사람들이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아주 풍족한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죠. 계속 돈을 가만히 놔두면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진다고. 국가에서 돈을 계속 푸니까, 이렇게 집이나 비단이나 쌀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5, 10, 25원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5원 하던 게 25원, 2원 하던 게 10원, 1원 하던 게 5원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돈을 만약에 10이 아니라 20을 빌려주면 이게 더 오르겠죠. 이게 10원으로 오를 수 있고 이게 20원, 이게 50원 오를 수 있죠. 그러면 돈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런 쌀이나 비단이나 집을 교환을 하지 않고 돈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나는 돈이 원래 1원이 있었는데 1원으로 쌀 한 개를 사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이걸로 쌀을 이제 못 사 먹어요. 돈이 5개 있어야 쌀을 사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나 가만히 있으면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환 활동을 하지 않으면 지금은 거지가 되는 세상입니다. 자, 그래서 나라에서 야 이제는 뭐야 돈을 100 빌려줄게. 그러니까 이거 15, 20, 30 빌려주니까 너무 나라가 부강해지고 잘 살게 되니까 돈을 엄청 많이 빌려주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야. 돈이 또 많아지니까 쌀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더 오르는 거예요. 5원이 10원이 되고 20원이 되고 30원이 되고 왜냐면 돈이 많이 풀리니까 맞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쌀이 진짜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똑같아지는 거야. 이제 이렇게 돈이 오르는 게 점점 이 자산들의 가격이 오르는 걸 보고 쌀을 사놓으면 1원에서 5원이 되고 비단을 사놓으면 2원에서 10원이 되고 집을 사놓으면 5원에서 25원이 되니 야 내가 이걸 미리 사놔야겠다. 그리고 5원에서 또 지금 은행에서 돈을 막 더 빌려주니까 이게 막 10원, 20원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이게 필요도 하지 않은데 돈을 빌려서 계속 삽니다, 쌀을. 그 돈을 빌려서 계속 사니까 돈이 계속 올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5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가 쌀을 사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거죠. 부자가 되겠죠. 자, 그러면
부자가 되려면 두 번째, 뭔가 물건을 사야 되는데 언제 사느냐? 나라에서 돈을 많이 빌려줄 때, 뭐 주식, 부동산, 가치 변동이 큰 물건들을 사야 됩니다. 나라에서 돈을 많이 빌려줄 때. 자, 근데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돈을 안 빌려주려고 하죠. 나라에서 예전에 저기 이명박 정권 시절, 그 다음에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돈을 엄청 빌려줬어요. 이자도 엄청 싸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빌려줬어요. 그러면 그때 주식, 부동산 샀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돈을 안 빌려주잖아요. 그럼 이렇게 오르겠어요? 지금은 살 때가 아니라는 거죠. 나라에서 돈을 많이 빌려주기 시작할 때 가치 변동이 큰 물건을 사라. 모든 물건들은 다 가치 변동이 심합니다. 여기에 뭐 금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여러가지 가치 변동이 금, 뭐 선물, 옵션, 여러가지 상품들이 있죠. 뭐 그런 것들을 사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무한정 나라에서 많이 빌려주면 이 무한정 쌀가 왜 부자 되고 비다 부자 되고 다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자, 이게 또 생각하면 이렇게 나라에서 돈을 막 찍어내가지고 형성된 가격을, 이게 원래 5원 하던 게 50원이 된 게 버블이에요. 버블. 응? 이게 나라에서 무한정 돈을 빌려주지 못합니다. 자, 봅시다. 돈을 빌려줘가지고 50원이 됐어요. 50원. 그쵸? 50원이 됐는데 사람들 심리가 이제는 이게 너무 비싼 것 같은 거예요. 응? 나라에서도 이거 돈을 더 빌려줄 수 없어요. 더 이상은. 너무 돈 많이 풀면 돈의 가치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이 돈이 쓰레기가 됩니다. 에? 돈이 쓰레기가 돼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빵 한 개에 지금 한 뭐 1,000원 주고 사 먹을 수 있으면 이게 나중에 빵 한 개에 100만원 합니다. 100만원. 그럼 이게 뭐 돈이 쓰레기지, 뭐 거의 쓰레기급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나라와 거래를 할 때 있잖아요. 우리나라 돈을 인정을 안 해줘요. 우리나라 그 쓰레기인데 누가 저기 우리나라 돈으로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달러 같은 걸로 받으려고 하지. 하여튼 그런 대외 무역 문제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그 대한민국 그 화폐의 가치가 유지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돈을 무한정 찍어내지 못해요. 그것에 대해서도 나중에 좀 자세하게는 다음에 한번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거 이제 돈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릴 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돈을 안 빌려주고 이제 그러면 보세요. 이게 더 올라갈 가능성이 없죠. 잠깐만, 이거 계속 꺼져가지고 더 가능성이 없죠. 그러면 사람들이 팔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왜냐면 올라갈 가능성이 없으니까 팔기 시작해요. 그리고 너무 비싸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걸 50을 팔아요. 근데 이거 아는 사람은 파는데 이제 나라에서 돈 안 빌려주니까 더 안 올라가겠네, 팔아야지 하면서 아는 사람은 파는데, 응? 모르는 사람은 이걸 또 사요. 거기다가 또 이제 돈도 안 빌려주고 풍년이었어요. 쌀이 너무 많이 생산된 거야. 쌀이 10개가 아니라 한 100개가 생산됐어요. 그러면 쌀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에서 돈도 안 빌려줘. 그럼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게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이 가격이라는 것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제가 저번 강의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또 큰 축이 사람의 심리예요. 사람의 심리가 이 쌀 한 개에 돈 50개로 살 가치가 있다, 더 비싸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50개의 거래가 되는 겁니다. 사람의 심리예요. 근데 사람의 심리가 곧 풍년이 올 거고 나라에서 돈도 안 빌려줘가지고 가격이 오르지 않을 거다. 그러면 빨리 팔아야겠다. 이거 너무 비싸다. 라는 심리 상태가 형성돼 버리면 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50원에 사겠어요? 안 사는 거죠. 그러면 더 가격 악습니다. 40원에 팔까요? 40원에도 안 사, 30원에도 안 사. 결국 뚝뚝뚝 떨어지다가 적정 가치인 5원 정도로 가격이 형성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도 싸게 산 사람들은 괜찮은데 이 50원에 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망합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망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망하면 어떡해요? 50원이 어떻게 있었습니까? 자기 돈이 50원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은행에 다 돈을 빌렸어요. 빌려가지고 이거를 쌀을 50원 주고 샀는데 더 오를 줄 알고 이게 5원이 돼버립니다. 은행에 돈 갚을 수 있어요? 못 갚습니다. 개인 파산합니다. 은행 파산합니다.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은행이 파산하잖아요. 원래 은행이 이 부자들이 돈을 넣어준 걸로 이렇게 돈을 빌려주거든요. 그러면 돈을 은행에 넣어준 이 부자들도 은행한테 돈을 못 받아서 파산을 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국가 부도가 나는 거예요. 국가 부도의 날을 한번 보시자고요. 그래서 이 국가에서도 이렇게 돈을 무한정 많이 빌려줄 수도 없고 이렇게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올라가게끔 만들면 안 됩니다. 안 만들게끔 국가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상황이 바뀌면 돈의 가치는 급격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의 변화를 잘 알아야 돼요. 그 상황의 변화 속에서 이제 그 상황이 변화하는 것은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이 사람들의 심리 변화예요. 이 사람들의 심리를 잘 파악해서 높은 가격에 사람들이 아직 심리가 더 오를 것 같다는 한 40원 정도가 됐을 때 더 오를 것 같다는 심리가 계속 있죠? 그 정도에 팔고 나와야 됩니다. 50원까지 기다리잖아요? 못 팔아요. 이렇게 되면 사람의 심리가 확 변해버리면 못 팝니다. 40원에도 못 팔고 30원에도 못 팔아요. 나중에는. 그래서 그 심리가 아주 과열됐을 때 그 심리를 잘 파악해서 높은 가격에 팔고 나와야 됩니다. 지금 집값 많이 올라가 있죠. 부동산값 팔 수 있습니까? 못 팔아요.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심리가 이런 풍년이라는 상황 자체가 변한다는 것을 그리고 은행에서 돈도 안 빌려주죠. 이제 곧 부동산 시장이 변할 거라는 사람의 심리들이 다 변해버렸어요. 그러면 안 팔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심리를 잘 파악해서 높은 가격에 팔아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는 그러면 우리나라에 어떤 사이클과 대입해가지고 우리가 언제 무엇을 사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